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아니야, 이제 변곡점이 나왔으니까 반등 한번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랠리가 나올 거냐가 문제지. 한국은 랠리 나와도 되는데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국채 금리도 조금 안정화됐고 환율도 조금 도로 안정화되면서 증시도 조금 반등이 있었습니다. 환율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네, 페러티가 회복됐고 지금 또 그 이후로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네, 뭐 아주 중국 애들이 적시에 달러를 팔았어. 내가 보기에는 적시에 달러를 팔아가지고 그 미국이 약간 뭐랄까. 미국 채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국에서 외환시장이라든가 뭐 채권시장도 우리나라 좀 많이 개입을 하고 있죠. 여러 개입들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서 조금 끌어내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74%씩 나란히 올랐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르면 좀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코스피에서 9천억, 코스닥에서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각각 한 4천억, 5천억씩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안정이 돼서 1,417원으로 끝났거든요. 네. 이번 주 내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1,430원대에서 20원대, 뭐 10원대 이렇게 차차 계속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홍콩 증시는 1.5%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대만도 한 1.5% 올랐고요. 일본하고 상해는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화학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10%나 올랐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오른 주식은 절대 아닌데요. 화학 섹터 오늘 다 좋았고 그리고 특히 2차전지 섹터가 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뭐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10% 올랐고요. 하나솔루션, SKC, 후성, LG화학, 코스모 화학이 다 5% 이상대씩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증권하고 건설주가 건설업 섹터가 좀 올랐습니다. 각각 4%대 반등을 했는데요. 증권에서는 이제 메리츠 8%, 키움증권 6%, 삼성증권 4.4%, 다월, 미래에셋, 한화 다 4%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건설주도 뭐 대우건설, GS건설, 태형건설, DL건설, 뭐 현대건설까지 다 4% 이상씩 반등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라이브로 정부에서 뭐 민생 안정 대책 회의를 하는 걸 라이브로 이제 송출을 했는데 보니까 각종 대책들이 좀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건설 관련된 대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따가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강금속 섹터도 오늘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5%, 현대제철도 5%, 뭐 동국제강도 5%대, 고려아연 3%대 크게 올랐고요. 의약품 섹터가 제일 못 올랐는데요. 마이너스 0.3%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실적은 잘 나왔는데 2.5% 정도 떨어졌고요. 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한 2%대 하락하면서 뭐 의약품 섹터가 제일 덜 올랐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순매도가 나왔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200억 조금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순매수를 좀 의미 있게 하다가 오늘은 좀 매도가 나왔던 게 참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많이 좀 망쳐놓은 것 같아요. 반도체 시황을. 감사를 안 하죠? 네. 어제 하이닉스가 어닝 쇼크 나는 대로 주가가 잘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 컨콜에서 어제 하이닉스가 캐펙스 50% 이상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그런 줄이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언급을 했었잖아요. 우린 줄이지 그렇죠. 않겠다. 그 기조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기존 계획 그대로 이제 캐펙스를 고수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1위인 삼성전자가 이 캐펙스 축소에 동참을 안 하면 지금 2, 3위 다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뭐 50%씩 내년에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감축하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코피가 터지죠. 원가율은 누가 제일 낮을까요? 삼성전자 제일 낮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마진이 빠지지만 삼성전자 절해버리면 2, 3위 업체마저 마진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다른 업체는 완전 코피 터질 거야. 낸드 다른 애들은 완전 작살 날 거고 디램하는 업체들조차도 많이 남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럼 낸드 깨지고 디램 본전치기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삼성 하이닉스가 장중에 오전에는 뭐 한 1%대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요.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로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주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뭐 소부장업체들도 그냥 오늘은 좀 재미없게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끝났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이번 주에는 지금 계속 안정화되고 있는데 환율 회복세가 이대로 순조롭게 안정 구도로 갈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54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일단 주요 논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11월, 12월 계속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좀 확대가 되면서 환율이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물론 지금 컨센은 당연히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겠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올릴 거고 차이가 얼마 정도 벌어질 것인지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도 다 그게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이 기관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한경영은 미국이 11월과 12월에 각각 75bp, 50bp 인상을 하거나 또는 둘 다 50bp 인상을 하는 경우를 가정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한 번 있잖아요. 금통위가 50bp 또는 25bp 인상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두 가지씩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최소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5bp 벌어지거나 아니면 최대한 100bp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수 따라서 최소 1,485원에서 최대 1,541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어쨌든 최소치도 지금보다 환율이 많이 높아요. 지금이 1,415원, 17원 정도로 끝났는데 1,444원 그 정도까지 갔었죠. 네, 근데 1,485원이면 최소한으로 보는 연말 기준 환율이 지금보다도 많이 높긴 합니다. 저 약간 뒷북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뒷북 같아요. 약간. 네. 네, 근데 오늘 발간된 어젠가 오늘 발간된 자료라서 네. 최근에 환율 하락세 그리고 미국 긴축이 조금 완화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다 반영이 돼 있으려나 싶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전에 글은 다 써놨겠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저께 이전에. 근데 분위기 지금 일주일만 확 돌았고요. 이 분위기 확 도는 거에 대해서 우리 86번 정광호 대표하고 함께 대담을 했습니다. 변곡점이냐 아니냐. 둘의 의견은 변곡점이다 라는 의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아침에도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많이 계속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오늘 특히 좀 강했는데 2차전지 섹터는 다시 또 좀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 폭스바겐이 2033년부터는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2033년에서 35년 정도 사이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이거를 좀 앞당겼고요. 늦어도 2033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는 그리고 3,500만 원 이내에 소형 전기차를 포함해서 총 10종의 신규 전기차 모델도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폭스바겐은 특히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캐파가 큰 업체잖아요. 게다가 국내 배터리 3사하고 다 거래를 하는 업체라서 네. 국내 배터리 업체 수혜도 전망이 되고, 그리고 광물 가격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치다가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찍고 그 신고가 상태를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니켈도 저번 주부터 조금씩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지금 뭐 소재 업체들, 특히 양극재 업체들은 마진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이 리튬 가격 이렇게 잘 버텨주면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캐파 부족으로 인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좀 있었는데요. SK증권에서 오늘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가를 87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뭐만 하면 목표가를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목표가 상향하는 기업들은 2차전지 섹터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이 전지사업부가 특히 서프라이즈 이번 발표를 했는데 업황 변화도 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나 이제 SK 온에 비해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좀 받아왔죠. 설비 증설이 많지 않았죠. 딴 회사보다. 네, 그래서 25년도 캐파 기준으로 봐도 LG 엔솔이 555기가와트시, SK 온은 220기가와트시 전망이 되는데 삼성 SDI는 124기가와트시밖에 지금 전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좀 추진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LG 엔솔에 거듭되는 JV 설립과 이 배터리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 SDI는 뭐 스텔란티스 이외에는 큰 JV 성과가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북미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배터리 소싱을 2원화, 3원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기존에 LG 엔솔만 쓰다가 삼성 SDI도 써야 되고 SK온이랑 뭐 저쪽 쓰다가 삼성 SDI도 써야 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LG 엔솔 그리고 SK온의 미국 신공장 장비 발주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다 같이 좋았어요. 네. SK이노도 뭐 10% 반등했고요. 삼성 SDI 7%, 엄청나게 올랐어요. LG 엔솔도 2%인데 LG 엔솔은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시총이 120조가 이미 돌파했습니다. 시초가 부근까지 왔잖아요. 시초가 부근. 네. 떨어질 때 국민연금이 계속 사가지고 비판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잖아요. 네네. 네. 저희도 좀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민망해지네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도로 다 올라버려가지고. 실력 좋은 사람이 했으면 뭐 잘하는 거죠. 네. 적당히 수익 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비상 경제 민생 회의라는 이제 라이브로 이제 회의 결과를 송출을 했는데 일단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좀 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20%에서 50%까지 편차를 좀 뒀거든요. 근데 이 LTV 비율을 50%로 상향을 해서 단일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이제 투기지구나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요것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규제 지역도 추가로 해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부동산 면책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최근에 여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미국도 뭐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7% 넘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국내에서도 아마 많이 올랐을 텐데 뭐 15억 이상을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수요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뭐 수도권까지 미분양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상황이라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도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7%나 좀 많이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좋죠. 비금속 강물도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거고. 네. 확실히 뭐 정책을 발표한 날이라 그런지 굉장히 모멘텀이 있게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네. 여기 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채권 시장 관련된 유동성 공급 대책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증권사 RP도 많이 사고 있고 최근에 뭐 채권 나오는 것도 이름 뭐 증권금융에서도 네, 뭐 신규 채권도 나오고 있고 네, 새로운 대책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고 그게 좀 최근에 시장을 조금 안정화되는데 좀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으면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장이 올라서 기분 좋아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쪽집게 님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